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양자 컴퓨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2025년 이후에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같은 경우도 뭐한다? 양자 컴퓨터의 해로 선점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이 썸네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월달 이후에는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아이온큐를 뛰어넘을 만한 기업은 없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오늘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 전에 안내 사항만 좀 드린다라고 하면요. 지금 주식강태공이라고 어플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어플을 다운을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평소에 이제 단타라든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100% 무료로 뭐하고 있다. 이게 단타 제가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익 보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후기도 남겨주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핫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슈가 어떤 이슈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슈가 뭐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에 이제 3조 3천억에 대한 이런 투자 결정이 법원에서 이런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뭐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육성 지원 정책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움직임도 나와줬고요. 아니면 최근 같은 경우는 구글이 뭐 하겠다, 이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 개발 발표에 따라서 또 주가가 움직여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04큐비트 양자 컴퓨터까지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컴퓨터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반사익으로서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틱 컴퓨팅이라든지 다양한 양자모 관련된 수혜주들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이유보다도 딱 한 가지, 제가 이제 1월달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움직일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사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어떤 것 때문이냐고 하면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년마다 크게 하는 행사가 뭐다? 국제전자제품 박람회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CES라고 표현합니다. CES라고 표현을 하고요. 2025년도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월 7일이, 그러니까 당장 이제 12월 달이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이 CES 관련되는 섹터의 테마주라든지 수혜주들이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과거부터 보면 알겠지만 보통의 CES라는 건 이 진행이 될 때 이때마다 핵심 키워드라든지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CES에서 로봇이 트렌드가 됐기도 했고요. 아니면 뭐 메타버스, XR, 뭐 AI,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그 해마다 트렌드가 되면서 그 시장을 주도했던 이 이력들이 있습니다. 보통 연초에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시장의 트렌드가 CES에서 무엇을 발표하느냐, 어떤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키워드가 그 한 해 테마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 봐야 되는 거는 이 CES 2025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CES에서 이번에 무엇을 하는지 봤더니 뭘 한다? 자,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언급된 트렌드 키워드 3가지가 뭐냐를 봤더니, 자, 첫 번째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한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 자, 그럼 두 번째가 에너지 전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 주요 양자 컴퓨팅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필이면 양자 컴퓨터가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 양자 컴퓨팅은 너무나 당연하게 뭐다? 양자 컴퓨팅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자체는 양자 컴퓨터고요. 나머지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과 이제 에너지 전환 관련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양자 컴퓨터가 이슈가 될 수 있는지는 이 양자의 활용도를 보시면 알아요.
이제 양자에도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다? 양자 센싱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양자 센싱은 이름에서만 들어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뭔가 로봇, 자율주행에 이용되는 센서와 관련되는 비슷한 부분이라는 게 굉장히 쉽게 캐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 센싱이 무엇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이 레이저를 이제 목표물에 비추면 이 반사되는 빛을 감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사되는 빛을 감지해서 사물간의 거리, 이 물성을 감지하는 기술이고요. 이 양자 센싱의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강자 단위로서 이제 이런 사물이라든지 물건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위에 막 이 타이어라든지 이제 어두운 막 밤거리에 돌아다니는 어두운 옷 입은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사실 식별이 원래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 양자 센싱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다 정확하게 식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다 기존의 자율주행 차량에 이용되는 뭐 이런 센서, 라이더 기술보다도 월등히 높은 기술이라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양자 센싱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에 뭐 할 수 있다?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기술 자체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런 발전과 함께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022년도일 겁니다. 2022년도쯤에는 이 현대가 자율주행을 위해서 뭐까지 하겠다? 양자 컴퓨팅 기술을 도입하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센싱, 이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빌리티 기술에도 양자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들어간다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은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양자를 활용하면은 이 에너지 전환에 있어도 굉장히 효율적인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이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것을 많은 표현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열이라든지 이제 풍력이라든지 이런 기본의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놓고 봤을 때 이 양자의 중첩을 활용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보다 효율적으로 이것을 더 많은 똑같은 에너지를 쏘아낸다 하더라도 더 많은 이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너지 전환율을 높이고 손실률을 줄이는 굉장히 이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기존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보다도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뽑아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저장하고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 양자의 중첩과 얽힘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양자 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에너지를 뽑아냈던 에너지를 다시 사용한다라든지 저장하는 데 있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저장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최적화되는 게 양자 기술이라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져갑니다. 뭐요? 첫 번째가 자율주행이고요. 두 번째가 에너지 전환이고요.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자 컴퓨팅입니다. 양자 컴퓨팅. 근데 양자 컴퓨팅을 제외한 두 가지에도 뭐가 핵심이 된다? 양자 기술이 핵심이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CES에서 사실상의 정말 최고의 키워드는 뭐다? 양자 컴퓨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UN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뭘 발표합니까?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무슨 해가 될 것이다? 국제 양자 과학 및 기술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술의 해로 정해요. 사실상 양자 컴퓨터를 밀어주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놓고 봤을 때 무엇을 살 것이냐? 사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아이온큐를 사시든지 뭐 IBM을 사시든지 리게팅 컴퓨터를 사시든지 컴퓨팅을 사시든지 굉장히 이런 이미 정해진 주식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 봐야겠죠. 근데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팅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처럼 크게 지금 올라가는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관련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뭘 봐야 되냐고 하면요. 이런 뭐 그런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보다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 시장이 성장함에 있어서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내성 암호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암호.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양자 해킹에 따라 이런 내성 암호에 대한 투자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양자 컴퓨터라는 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급락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급락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좀 하락폭을 튀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도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무너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구글이 이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 해킹에 대한 이런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 시장에 대한 하락으로 유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정말로 이런 이런 기술에 있어서 탑을 최정상, 그냥 모든 그냥 최고가 된 게 좋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이런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중국은 그런 것보다는 양자 컴퓨터 하나면요 모든 걸 해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중국이 더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라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고, 그런 중국의 이런 투자와 함께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빅테크 기업이 아니죠.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양자 기술에 대한 이런 패권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권 전쟁 속에서 오히려 공격도 공격이지만 방어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늘 말하는 모든 걸 뚫는 창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걸 막는 방패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뭐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양자 해킹에 대해서 보다 안전하게 가기 위한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 국내 주식으로 봤을 때 이런 보안 관련된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우리넷이라는 종목이다. 보면 알겠지만 국내 최초 해킹 완벽 불가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 시험 인증 최우수상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모멘텀이죠. 국내 최초. 자, 그리고 뭐한다? 우리넷이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로 보안 기능 확인서 발급이 한국 최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슈되면 우리넷밖에 없다 보시면 좋아요, 보안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넷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기술적인 지지 구간대에 와 있기 때문에 반대쪽만 잘 뽑아낸다라고 하면요, 그냥 박스권의 흐름대로만 가져도 12,000에서 14,000까지는 열린 구간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넷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저가매수 기회 잡아도 나쁘지 않을 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